네, 종목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KB증권 손종훈 과장 자리해 주셨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네, 이야기를 나눠볼지. 지난 시간에 조선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을 해주신 바 있었는데 오늘은 그 조선사 안에서도 탑픽으로 꼽는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조선업은 약 10에서 15년 정도의 이제 주기를 두고 이제 대형 장기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20년대 이후 30년대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장기 호황을 예상을 하고 전 종목 탑픽을 외친 바가 네. 있습니다. 금일은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한 개의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긍정적인 사이클 속에서 다 긍정적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오늘은 그 안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면 어떤 종목이 최선우주일까요? 네, 금일 말씀드릴 기업은 위너 테이크 올이라는 격언이 있죠.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어도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던 터라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적보다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그래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는 것이 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조선업계 전반의 지금 트렌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도 이제 철강 그 업체들이 그 실적이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가격을 계속 올리다 보니. 맞습니다. 그 오히려 추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그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계속 좀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향후에 이제 설사 이제 후판값이 더 상승을 하더라도 조선가에다가 전가를 시킬 수 있을 자신감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신조선가를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네. 되는데요. 그 지금 그 장표를 좀 보시면은 이제 신조선가 지수가 136에서 최근에는 141포인트로 더욱 오르는 중이고요. 중고선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수요 공급 및 조선사들의 이제 전략이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계속해서 수요 공급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위해 꼬꼬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최근 해운업, 특히 컨테이너선이 막 모자른다고 하면서 막 운임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많이 있지 올랐죠. 않습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컨테이너선 안에 이제 가구의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재테크 근무가 좀 많이 네. 늘어나면서 가구 교체 수요가 늘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항만 노동 인구가 좀 줄어들었던 거, 이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운항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점. 그런데 지난 10년간 조선업은 불황이었습니다. 배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운임이 결과적으로 폭등을 한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향후에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IMO라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친환경을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배 한 대가 약 1만 5천 대의 자동차 매연이랑 같은 양을 뿜어내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연료가 벙커 CU다 보니까 그 매연의 농도는 더욱 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중심으로 그린 뉴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률이라든가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계 3대 항구죠. 샌프란시스코, 암스테르담, 뭐 싱가포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규제가 좀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돈도 많겠다 컨테이너선들에 대한 발주가 좀 폭발을 하고 있고 네. 그에 따라 이제 친환경 연료 중심의 기술이 앞선 국내 조선사들이 상반기 컨테이너선 그 수주를 상당 부분 싹쓸이를 하면서 빅3 기준으로 올해 목표 수주 금액의 이제 80%를 이미 육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하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스토리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후판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원재재단에서 이런 부담감이 사실 실적에는 부담이었는데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이를 상쇄를 해낼 수가 있고 또 네네. 선박 발주 특히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것에 강점을 둔 우리 이 조선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현대미포조선을 최선호주로 꼽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조선사들의 전략이 네. 우선은 이제 QPC로 이제 기업 분석을 할 때 저희가 보곤 하는데 Q라는 게 이제 그
매출입니다. 그래서 도크를 일단 채우는 전략을 하고요. C인 후판 가격은 원재료 값은 쳐주겠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도크가 이제 꽉 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P, 즉 부르는 게 값인 전략으로 신조 성과를 계속 높이는 전략을 갖추게 되는데요. 네. 현대미포조선을 그 중에서도 탑픽으로 꼽은 이유는 저희가 일단은 요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빅3라고 부르는 그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배의 크기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3들은 우리가 이제 한 300m 이상의 이제 VLCC 뭐 풀어서 쓰면은 벨이 아주 매우 크다라는 배로 보시면 되는데 현대미포조선은 중형 선박을 그렇죠. 이제 그 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 친환경적인 어떤 그 재무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 중형 선박 업체는 현대미포조선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긍정적으로 그래서 볼 수 있는 모멘텀 계속 설명해 맞습니다. 주시죠. 그 네. 과거 불황 이전에는 그 매출의 절반 기준인 석유 화학 제품 운반선 우리가 PC선이라고 하는데 현대미포조선이 25%, STX 조선이 11%, 뭐 SPP 조선이 10%, 뭐 성동조선해양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요.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재무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10년의 불황 동안에 굉장히 많이 좀 무너진 감이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STX 조선은 악정고투 끝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정도고요. SPP 조선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성동조선은 수리공업사로 이제 전락을 하고 일본과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결과 현대미포조선의 독주 채비가 갖춰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텨낸 현대미포조선이 승자 독시처럼 이제 다 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그러한 경쟁력을 주목을 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수주 목표량 어느 정도 채워 나가고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그 한 70%에서 80% 사이 채우고 있는데요. 상반기 중형 PC선과 이제 컨테이너선으로 상당량의 이제 그 수주 목표를 채웠을 것인데 장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LPG 운반선에서 세계 시장의 무려 9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4대 매출처가 있는데요. LPG 선에서는 독주를 그 완전히 갖춘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또한 하반기에는 4대 매출처 중에 이익권을 막고하고 있는 MR 탱커선이 남아 있습니다. LNG선이 많이 남아 있는데 마찬가지로 MR 탱커선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 이후로도 밝은 수주 전망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참고로 MR 탱커선은 그 어느 정도 이제 기업들이 다 망했기 때문에 현재 현대미포조선의 MS는 약 75%선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MR 탱커선에 대한 신조선가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친환경 엔진 등을 장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전 세계 유일한 중형 선박 업체가 현대미포조선이기 때문입니다. 네, 중소형 선박 업체로서의 경쟁력이 이제 독주 체제로 이어지면서 그 온전한 수혜를 받는 기대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로는 다소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관심을 가져보는 그 자리도 접근이 가능한 것 같은데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쉼없이 달려온 만큼 잠깐의 이제 공백인데요. 하반기 쉼을 때 주고 뭐 있네요. 조금 있다가 네. 뭐 다시 뛸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제가 여태까지 그 많이 말씀드렸던 게 4차 산업혁명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사람도 이제 건강하려면은 뭐 현미밥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조선업의 현대미포조선을 포트에 넣는다면 포트의 건강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 있습니다. 현미밥입니까? 네, 현대미포조선은 저희 포트의 현미밥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목표가를 그래서. 예, 목표가 네.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00년대 그 초호황이 조선업의 초호황이 배가 혹겹에서 이제 쌍겹으로 이제 배들이 바뀌면서 약 5천 척이 좀 추가가 좀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년짜리 친환경 연료로의 이동이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00년대보다는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약 17,000척 이상이 추가 발주가 될 것이라는 업계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그 슈퍼 발주가 계속해서 가속화를 좀 보여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저는 최소 수년 동안의 현대미포조선의 수주 잔고는 158억 불을 기록했던 08년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수주 산업이자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조선업이 PBR을 기본 목표 주까지
지표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관관계도 매우 높은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 MR 탱커 수주 그리고 특히 고부가 가치 탑라인이 지속적으로 이제 물량이 증가되고 있고 중형 선박이기 때문에 짧은 건조 기간을 좀 자랑합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이 업계 내에서 가장 빨리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향후 1년 목표가로는 22년 PBR 1.8배 수준인 12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향후의 이 목표가는 1년 뒤에는 더 높여드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1년의 목표가로 12만 원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앞으로 이런 사이클과 더불어서 중소형 선박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 기대감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또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훈 과장과 함께 현대 미포조선 네포트의 현미밥과 같은 종목 기대를 네, 걸면서 맞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